안녕하세요. 김기웅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자세교정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세교정이라고 하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운동을 통한 자세교정은 긴장된 근육은 풀어주고 약한 근육은 강함으로써 근육의 균형을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통 물리치료사 분들이 해주시는 수기 관리나 도수치료 같은 경우 물론 일시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본인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동작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다고 도수치료만 받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경통이나 근육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단순히 근육학, 해부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요인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점들도 존재하니까요. 저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고 평가를 통해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PT라고 하면 사람들이 힘든 고강도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때에 따라서는 고강도의 운동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말 그대로 퍼스널 트레이닝, 1대1 맞춤식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몸 상태에 맞춰 단계별로 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몸의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이 무조건 힘든 게 아니라 특히 자세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근육의 좌우 밸런스나 느슨함, 타이트함 등을 찾아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 오는 분들도 다이어트나 몸을 키우기 위한 분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고 진행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운동을 하면서 한 번쯤 어딘가 불편하고 문제가 어딘가 있다는 걸 자각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꾸준히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오히려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될 거예요. 설명드릴 때 예로 드는 게 있습니다. 근육을 나사와 볼트로 비유하는데요. 나사를 너무 강하게 쪼으면 마모가 일어나듯이 근육도 과사용된 부위는 오히려 긴장도가 높고 과긴장된 상태에서 다른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사가 너무 헐렁하게 되어 있으면 빠지거나 고정되어 있어야 할 곳들이 쉽게 무너지기 쉽겠죠. 마찬가지로 근육 또한 근력이나 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 있으면 다른 부위를 끌어쓰므로써 해당 부위의 약화가 일어나고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과해도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 약해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또한 근육의 짧아짐이나 늘어짐, 단축성 긴장, 이완성 긴장 이런 근육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운동이 나에게 맞는지 배우려고 하셔야 해요. 자세 교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 외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몸의 형태가 자리 잡혀가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 경우 특정 스포츠 동작으로 인해 자세 불균형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테니스나 탁구, 배드민턴, 골프 이런 스포츠는 한방향성 운동이다 보니 좌우 비대칭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운동을 하는 분들께 눈 감고 제자리 걷기나 특정 동작을 시켰을 때 한쪽의 가사용으로 인해 몸의 방향이 틀어지거나 힘의 세기가 좌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를 봅니다. 평소에는 생각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좀 더 신경 쓰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간과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은 더더욱 기본이 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운동을 하셔야 하고 내 몸의 상태에 따른 자세 교정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단순히 몸 만들기는 영상을 참고하면서 운동하셔도 되지만 재활 운동이나 교정 측면에서의 운동은 반드시 제대로 배워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정 부위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부위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우리 몸은 너무나 복잡한 요소들이 많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직접 보지 않고 어떤 동작을 추천드리거나 어떤 게 문제다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아픈 분들이 굳이 병원 가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치료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영상들이나 책을 통해 이론적인 지식은 습득할 수 있겠지만 몸소 경험해본 분들의 실무적인 경험이나 이론적인 부분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흘러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온라인
온라인으로 가능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몸은 직접 움직여야 발달하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외부적인 장비로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본인은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도 얘기해봤지만 특별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특별히 아픈 건 아니지만 뭔가 찝찝하게 결리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신경성이나 예민한 성향으로 인해 몸의 미세한 자극까지도 크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 개선이나 온찜질,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마음이 조급하거나 불안하거나 신경 쓰는 일들이 많을 때 더욱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나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꾸준하게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걸 운동으로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챙길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건강해진다면 웬만한 질병은 또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